보고서 읽어볼래? 구독과 좋아요. 이번 보고서는 자동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그리고 현대차, 기아의 파업 현장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유동성 감소는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중국 봉쇄는 물류 적체와 지역 거점 생산 활동을 중단시켜 공급망 차질을 유발시켰고요. 그래서 한때 자동차주들이 좀 많이 안 좋았었죠. 중간재와 완성품 소비를 제한시켰고 소비재 업종의 전반적인 수요 눈높이를 낮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를 정점으로 침체기에 들어섰고 그 이후도 사실 크게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현재 상반기까지도 말이죠. 자, 자동차 산업의 수요 훼손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특별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지난 1년 반 동안 누적대기 수요와 낮은 재고로 인한 공급자 우위, 영업 환경 두 가지로 꼽을 수 있고요. 현재 또 유가가 상승하는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낮은 재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판가 인상까지도 잘 먹히는 지금 현재 시스템이기 때문에 더욱더 수익성에 도움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3천만 대에 달하는 대기 수요가 형성이 되었고요. 공급자 우위 시장을 형성하여서 대당 인센티브 지급액을 역사적 저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딜러들에게 굳이 우리가 판매를 강요하지 않아도, 돈을 주면서 강요하지 않아도 알아서 차들이 팔려 나가고 있고 없어도 못 팔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딜러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팔지 않으면 오히려 수익성이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이니까요. 자, 업종 전반에 인센티브가 축소가 되었고요. 그것을 인해서 수익성이 조금 더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의 가파른 ASP 상승세까지 이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거침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월 기점으로 반도체 공급까지도 완화가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소비 둔화에 따른 가전 수요 감소로 파운드리 업계에서 물량 전환을 배정하기 시작했고요. 수요 초과 국면에서 시작됐던 반도체 업계의 증설 물량은 2분기부터 출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중에 차량용 반도체의 리드타임 또한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정말 안정적으로 다시 돌아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외 환경 악화로 인해서 원가 상승을 판가 인상으로 전가할 수 있는 완성차 업체를 부품 업체에 대비해 선호하고 있고 기아 상대 주가 수익률이 현대차보다 더 높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더 높은 수출 판매 비중이고요. 또 높은 환율 이익 민감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부진으로 인한 원화 약세 그리고 재고 부족에 근거한 판매 성장이 발현되는 특수 구간으로서 원화 약세와 재고 부족의 동시 수혜가 가능한 기아를 최선호주로 선정하고요. 그 다음은 당연히 현대차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모빌리티 얘기로 좀 넘어갈 텐데요. 공유 모빌리티 시장의 성장과 자율주행 기술의 발달은 이제껏 보지 못했던 규모의 새로운 시장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곧 소카가 상장할 또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소카가 상장을 하게 된다면 티벤 모빌리티에 대한 구조도 어느 정도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카랑 이제 뭐 팀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모빌리티를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 상충한 부분들이 있고 또한 소카가 상장이 되면 렌터카 업체이기 때문에 롯데 렌탈이라든가 뭐 K카, SK 렌터카 그리고 뭐 AJ 넥터스 요 정도까지 SK 네트워크스인가요? 까지 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비즈니스 모델 개진을 위한 이동수단의 발전이 자동차 소프트웨어 사업 성장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것에 대한 노력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는 회사들이 좋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우버, 그랩 등등 해서 세계 회사가 매출액 증가도 이루어지고 있고 하지만 영업 적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소카 같은 업체 혹은 티맵 모빌리티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업체들은 튼튼한 모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카카오 모빌리티는 뭐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욕을 엄청 많이 먹고 있는데 좀 두고 봐야겠죠. 드라이버에게 돌아가는 인건비가 가장 큰 상황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수익 구조 혁신이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사업 혁신은 무조건 자율주행이고요. 마일당 주행 비용의 절감으로 거대한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을 위한 엣지 디바이스 그리고 엔비디아 드라이버 올인과 같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 플랫폼이 시선이 집중이 됩니다. 데이터 센터 비용과 즉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 드는 비용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계산해보면 정말 엄청난데요. 일단 GPT-3을 1회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1024개 엔비디아 A100
GPU가 필요한데요. 이것을 34일 동안 가동시켜서 하루에 수천 FP 로프스를 연산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고 치고 이걸 8대, 그다음 256대가 필요한데 이걸 대당 2.4억으로 잡으면 이것을 훈련시키는 데만 614억 원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아, 정말 어마무시한 거죠. 이게 소형 회사들은 이거 2번만 하면, 이거 훈련 2회만 하면 그냥 증설할 수 있는 공장을 지을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 인공지능 훈련을 하기 위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구글 클라우드 상에서 이 한 개의 훈련 시간이나 이런 걸 따지면 30억 정도? 네, 3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점점 큰 크기의 인공지능 모델에 더 많은 데이터를 훈련시키기를 원하고요. 단위당 연산 비용이 낮아졌으나 처리할 데이터 양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좀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사업, 그 다음에 이 반도체 사업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계속적으로 반도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많은 자료들을 해석하고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자, 테슬라가 인공지능 모델의 훈련을 위해서 수집한 데이터만 2021년도 6월 기준으로 15,000TB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예상한 규모를 뛰어넘는 AI 트레이닝 비용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조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대기업에서부터만 사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약간의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 소형 종목에는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율주행이나 이런 데이터 센터를 해야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번씩만 보시고요. 이제 완성차 파업 이슈인데 지금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고서가 쭉 나온 지가 좀 돼가지고, 기본급 인상, 그리고 실적 연동의 성과급 명문화, 그 다음에 임금 피크제 폐지, 그 다음에 국내 BEV 전용 공장 신설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다 던하고 관련된 거죠. 기본급도 올려주고 우리 정년 연장해줘라, 그리고 국내도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라는 것이고, 7월 1일 파업 찬반 투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것이 뒤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나리오상 사실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여태까지 3년 동안 무분규, 그러니까 협상이 없이 업종 센티먼트에 좀 부정적인 이슈로 좀 작용이 된다. 그러니까 협상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 3년 동안 협상 잘해오다가 올해는 왜 이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현대차, 기아 연도별로 16회, 19회 정도 파업이 있었었고요. 평균 생산 차질 물량은 6만 3천 대, 그 다음에 3만 4천 대로 파악되면서 매출 차질은 1조 6천억, 0.8조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생산 차질이 없는 협상 타결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이것이 과연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부분 파업을 들어간다고 하는데, 현 시점에서 가장 높은 시나리오고요. 매년 2분기에서 3분기에 걸쳐서 진행되는 노사 협상 시기가 고려했을 시에 이거 원래 지금 그러는 시기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2분기, 3분기 홀시적으로 예상됐을 때는 환율 효과도 있을 거고, 노조 이슈 부각에 따른 업종 주가 하락 시 매수의 기회로 좀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업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게 이 보고서에 관련된 얘기들이 할 수 있겠고, 그걸 반영하다시피 며칠 전부터 물론 시장이 반등한 것도 있지만, 네, 주가가 잘 올라오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차트 살펴보면서 좀 더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일봉입니다. 자, 18만 4천원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아침에는 18만 9천원까지 올라왔었네요. 네. 그래서 다시 저도 이제 수익권으로 다시 전환이 좀 됐고요. 네. 그러니까 믿고 기다리시면 사실 거의 물타기 자리였긴 했는데, 네, 아쉬운 시기는 좀 지난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다시 완연하게 이번 주 들어서, 물론 이틀치이긴 하지만 완벽하게 턴 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과연 이번엔 19만원을 깰 수 있을지, 그리고 다시 20만원대로 복귀가 가능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도 어제 쌍끌이 매수, 그 전날에도 쌍끌이 매수, 그 전에는 기관의 대량 매수, 그 전에는 외국인의 소량 매수라 할 수는 없지만 약간 중박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고, 그 전에 또 기관의 대량 매수, 그 전에는 또 기관의 대량 매수,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현대차 같은 경우 이미 실적이 탄탄하게 예상이 되어 있고, 하반기에 진입하면서부터 오히려 훨씬 더 확고한 실적이 예상이 되어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오히려 앞다퉈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실적 같은 부분들 먼저 확인해 보시면 1분기 당연히 예상외로 엄청나게 좋게 잘 나왔었고, 2분기가 예상 컨센으로 1분기보다 좋게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보다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턴 어라운드가 돼가고 있는 것인가, 투자를 해도 될 만한 것인가, 그리고 배당금까지 상향 조정을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좋겠죠. PR은 지속적으로 내려갔고 PBR도 내려갔지만 배당금 올라가고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정말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이외의 얘기들은 별건 없습니다. 아이오닉 6를 최초 공개를 이제 다음 달에 하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신차 라인업을 11종, 기와 합쳐서 11종 정도를 내놓는다는 기사가 있었고, 또한 또 아이오닉 7도 이제 해외에서 먼저 공개를 한다라고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아입니다. 기아. 자, 기아 같은 경우에 81,200원까지 네,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위에 상향치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네, 월봉상으로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 종가상으로 고점으로 쳤을 때는 거의 한 9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과연 이걸 뚫고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 기아가 이때도 정말 반짝 올라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뭐 보고서 내용 살펴보면 좋다라고 나와 있고 또 현대차랑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현대차가 이만큼 저평가가 되는 건가? 아니면 기아가 이만큼 밸류에이션 받는 게 맞은 것인가? 맞는 것인가? 라에 대한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었고 그 이전에도 기관의 대량 매수들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매도가 나간 적은 있지만.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를 보시면 오히려 외국인은 지금 오히려 매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사실 최근을 들어서만 본다면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고 외국인은 약간 고점이라 판단하는 것 같고 기관은 막 사놓고 주가가 진짜로 한번 뻥 튀면 그때 좀 빠져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음을 여러분들 좀 인지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네, 개인 매수세에 이제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아는 좀 개인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대장주를 매수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이득입니다. 이게 주가 과거에 머물러 있었을 때, 요때 머물러 있을 때는 기아가 훨씬 더 좋았어요. 왜냐면 주가가 쌌으니까. 근데 이제는 주가가 너무 높아요. 현재차 대비해서 뭐 2배가 아직 안 되긴 하지만 시가총액이 여기 32조고 여기 39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매출액을 보시면 넘사 2배 거의 50% 차이 나거든요. 물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든 걸 설명해 주진 않지만 50%가 차이 나는 매출액을 가지고도 시가총액이 4조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너무 저평가다. 특히 현대차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어쨌든 배당도 심지어 많이 줘요. 기아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해보면 기아는 이미 조금 어떻게 본다면 가진 자의 여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를 오히려 신규 매수 입장에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부품업체들은 좋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부품업체들을 살펴보지 않도록 하고요. 자율주행으로 이제 대표적인 업종들을 좀 본다면 이제 현대오토에버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적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고 그래도 과거 저점을 빠르게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기도 굉장히 좋죠. 3사가 합병돼서 이제 나왔던 게 현대오토에버이기 때문에 실적상으로 굉장히 좋고요. 월봉상으로도 이때 합병 이후에 바닥을 여러 번 찍었지만 항상 바닥이 거의 비슷한 구간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회였었고 지금도 나쁜 구간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업사이드를 고려했을 때 말이죠. 3조 정도 되는 코스피 상장사이고요. 최근 매수채 보시면 기관은 매수, 외국인도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 또 차량 사이버 보안 기술도 국제 인증을 받았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매출액 같은 거 보시면 1분기 잘 나왔고요. 2분기도 이제 1분기보다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조금 안 좋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실적 부분도 좋긴 하지만 봐야 되지만 어떻게 본다면은 테마성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의 얘기가 나오면 사실 좀 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현대오토에버지 않을까 소프트웨어 쪽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율주행 업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테크 솔루션 아니죠? 아이테크 솔루션 맞나요? 네, 여기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보셨을 때 저점 찍고 여기도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저점은 11,300원이니까 한 10% 정도 올라온 가격대이긴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좀 하락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해봐도 될 만한 종목이긴 한데 과거에 레벨 이익을 한번 점프 시켰을 때보다는 가격이 낮다라는 점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율주행에 관련된 차량은 정말 많죠. 라닉스도 있고 모비고도 있고 방금 제가 봐드렸던 현대오토에버도 있고 뭐 만도도 있고 이런 회사들도 있긴 한데 궁극적으로 에이테크 솔루션은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한 기업이기 때문에 또 든든한 뒷배가 있어야 방금과 같은 이제 자율주행 뭐 사업이라든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에이테크 솔루션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최근에도 많이 샀고요. 기관은 사실 거의 비중이 없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1분기 실적 괜찮게 잘 나왔고요. 2분기 실적도 좀 잘 봐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종목 분석 같은 거 보시면 삼성전자가 15.92%. 그래서 삼성전자가 자동차 사업은 하지 않지만 삼성 SDI 그리고 여러 기업들을 투자를 통해서 자동차 전반의 사업에 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또 다른 사업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네, 에이테크 솔루션은 그쪽 부분에서는 테마가 뜬다고만 하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서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